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스포츠 흥행의 차원을 이미 넘어섰다. 한 도시의 분위기가, 한 리그의 의상이, 나아가 한 국가의 문화 소비 구조가 특정 인물의 이름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장면은 흔치 않다. 그러나 지금 LA에서는 그 드문 장면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축구의 변방으로 분류되던 미국 MLS는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이동의 축에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다. LAFC가 현지 시간 20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한 수치는 단순한 성과 보고가 아니었다. 홈구장 BMO 스타디움이 2025년 한 해 동안 100만 장 이상의 티켓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미국 스포츠 산업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인구 약 400만 명의 도시에서 4명 중 1명이 같은 축구장을 찾았다는 계산은 숫자 이상의 함의를 가진다. 이는 축구가 특정 계층의 취향을 넘어 도시 전체의 경험으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연 이벤트 산업의 지표로 활용되는 폴스타와 빌보드 같은 매체들이 BMO 스타디움을 미국과 세계 순위권에 올려놓은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경기장은 순위표 바깥에서 이름을 찾기 힘든 장소였다. 그 급격한 상승을 설명하는 데 있어 현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키워드는 명확하다. K컬처, 그리고 손흥민 효과다. 이미 BTS와 세븐틴을 비롯한 한국 아티스트들의 공연으로 아시아 문화의 온도가 높아져 있던 이 공간은 손흥민의 합류와 동시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상징성을 획득했다. 음악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 경쟁이 한 지점에서 겹쳐지며 이 경기장은 더 이상 단순한 축구장이 아닌 문화 집결지가 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손흥민의 홈 데뷔전이었다.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치러진 그 경기는 예매 개시와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안표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경기장 주변은 이른 시간부터 인파로 가득 찼고 미국 전역의 중계 카메라는 한 선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구단 수뇌부가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 LA의 의상은 세계로 확장되었다고 평가한 이유는 과장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날 이후 경제 마케팅 업계에서는 손흥민 효과를 별도의 연구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BMO 스타디움은 22,000석 규모의 비교적 아담한 전용 구장이다. 그럼에도 시즌 누적 관중 100만 명이라는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하다. 손흥민의 영입 이후 관중 구성 자체가 달라졌다. 기존 축구 팬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 아시아계 커뮤니티, 그리고 해외 관광객까지 이곳을 목적지로 삼기 시작했다. 구단주는 이 현상을 두고 다양한 문화가 LA 특유의 방식으로 융합되는 지점에 손흥민이 서 있다고 표현했다. 개인적으로 이 발언은 매우 정확하다고 느껴진다. 이는 단순한 스타 마케팅이 아니라 문화적 신뢰가 이동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손흥민은 더 이상 한 명의 축구 선수로 규정되기 어렵다. 미국인들이 그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 줄을 서고 대형 미디어가 그의 존재를 중심으로 서사를 재구성하며 거대 자본이 그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현상은 국격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이 쉽지 않다. 그는 지금 미국의 심장부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일상적으로 호명되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 LAFC는 이 성과를 일회성으로 보지 않는다. 구단은 2026년 이후에도 이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 단언하며 손흥민과 함께하는 BMO 스타디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현지에서는 이미 다음 시즌 시즌권 확보가 극도로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한 뒤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에서 또 다른 중심축이 된 손흥민의 행보를 보며 같은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은 숨기기 어렵다. 그러나 이 서사의 또 다른 축은 유럽에 남아있다. 손흥민이 떠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토트넘 호스퍼는 여전히 그를 이야기하고 있다. 2025년 12월 구단이 기습 공개한 14분 분량의 헌정 다큐멘터리는 그 증거다.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은 전 세계 팬들의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이 다큐멘터리가 특별했던 이유는 이별을 미화하기보다 그 이유를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점에 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방출된 것이 아니라 박수칠 때 떠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문장은 그의 커리어를 관통하는 태도를 함축한다. 자신의 기량이 내려가는 모습을 팀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는 고백은 선수로서의 자존심이자 팀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는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한 이유도 명확히 밝혔다. 토트넘의 유니폼이 아닌 다른 색을 입고 그들을 상대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말은 현대 축구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윌이라는 개념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다큐멘터리에는 그가 다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찾았던 날의 장면도 담겼다. 수만 관중의 기립 박수, 북런던 거리에 걸린 태극기,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든 대형 벽화. 구단은 손흥민을 단순한 전직 선수가 아닌 영원한 레전드로 고정시키는 선택을 했다. 손흥민이 우승 후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며칠을 보냈고 그때 이별의 타이밍을 느꼈다고 회상한 대목은 그의 커리어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현재 그는 미국에서 또 다른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다. MLS와 플레이오프를 포함해 13경기 12골이라는 기록은 은퇴를 위한 이적이라는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손흥민은 지금을 두고 2015년 처음 토트넘에 왔을 때처럼 설레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그는 새로운 대륙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축구를 증명하고 있으며 그 도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개인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일관성이다. 손흥민은 어느 무대에 있든 같은 태도로 축구를 대한다. 그래서 그가 있는 곳의 질서가 바뀐다. LA가 바뀌었고 MLS가 바뀌었으며 떠난 뒤에도 토트넘은 그를 잊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한 선수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일 것이다. 그는 손흥민의 이야기를 할리우드 슈퍼히어로는 영화에 비유했습니다. 할리우드는 허구의 시나리오와 컴퓨터 그래픽이 필요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직접 대본을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클롭은 이 작품을 단순한 스포츠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인간의 사랑과 인내를 이야기하는 감동적인 서사로 규정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야 내가 이런 인물과 함께 일할 기회를 10년 동안 놓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아쉬움이다. 라는 그의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클롭이 가장 깊이 주목한 전문적 포인트는 손흥민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서구 축구가 점점 잊어가고 있는 고통을 통한 성장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속 한 장면에서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영상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바로 춘천의 흑도 운동장에서 아버지 손흥정 씨와 함께 훈련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잘 관리된 잔디도 최첨단 시설도 없었습니다. 오직 흙먼지와 반복, 그리고 매일 수천 번의 슈팅만이 존재했습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부르트고 피가 맺힐 때까지 계속된 훈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클롭은 이러한 성장 배경이 손흥민을 역사상 최고의 양발 피니셔 중 한 명으로 만든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유소년 시스템이 외형적 멋과 트렌드, 성과 없는 보상을 강조하는 동안 손흥민은 어둠 속에서 수도자와 같은 규율로 자신을 단련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다큐멘터리가 유럽 축구의 자만심, 그리고 감독들 스스로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해질 수 있는가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손흥민이 증명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은 대목은 클롭과 손흥민 사이의 특별한 교감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두 사람이 나누던 포옹과 귓속말의 의미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클롭은 손흥민의 트레이드마크인 미소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극도의 압박 속에서도 팀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손흥민이 리버풀의 유니폼을 입기를 바랐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를 가장 달콤한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클롭은 손흥민의 가치가 기술이나 기록을 넘어 인간의 도덕성과 태도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자료가 되어야 한다며 매 훈련 후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모습, 경기장 스태프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는 장면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이 작품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토트넘 호스퍼와의 작별 순간은 우승의 정점에서 증오나 분쟁이 아닌 사랑과 존중을 남긴 가장 값비싼 영화적 장면으로 기억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축구계 전반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리버풀의 전설 제이미 캐러건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클롭이 손흥민을 그렇게 아쉬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리버풀이 역사적인 기회를 놓쳤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선수에 대한 시각이 이 작품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리네커 역시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밝히며 손흥민은 세계 축구가 운 좋게 얻은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훈련에서의 잔혹함과 인격에서의 따뜻함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선수라는 찬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소식과 이슈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커리어, 그의 선택, 그리고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까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